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엄청난 사진이 공개돼서 부랴부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며칠 뒤에 아이오닉 5N을 촬영을 하는데 오늘 이 오스트리아 한 언론사가 실수로 아이오닉 5N의 실물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이오닉 5N에 대한 이야기와 실물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한번 아이오닉 5N 어떻게 나올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사진과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오닉 5에 최초로 적용되는 기술들과 그리고 제가 아이오닉 5N을 이게 좀 이렇게 저기 꿈에서 경험을 해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최초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오닉 5N 요거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 기아의 EV6 GT가 떠오르실 거예요. EV6 GT 언제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죠? 근데 아이오닉 5N은 무려 1년 뒤에 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보통 아이오닉 5N도 EV6 GT랑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1년 정도 텀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텀이 길어졌지? 3, 4개월 뒤에 출시할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간을 본 거예요. EV6 GT가 처음 딱 나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이게 뭐야? 이거 반응이 살짝 아리송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5N도 부랴부랴 야 이거 EV6 GT 이거 괜찮은데? 뭐야 이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상품성을 강화하고 보강해서 신중하게 내놓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된 거죠. 더 성능도 올리고 제로백도 더 빠르게 하고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를 더 거쳤다고 합니다. 요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 최근에 기아에서 뭐 출시했어요? EV9 출시했잖아요. 처음에 EV9도 와 막 반응 뜨겁고 계약 몰릴 것 같고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야야야야 EV9 망했다 야 이거 좀 더 개선해서 피드백들 받아가지고 더 완성형으로 만들자. 아이오닉 7을 1년 정도 뒤에 출시하는 이유도 다 비슷한 이유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출력과 공기저항 개수, 주행 가는 거리, 성능 이런 부분에서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EV6에 비해서 뒤처진다, 잘 안 나온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아서 그걸 다 개선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 개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600마력이 넘어가는 거의 650마력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괴물로 출시될 거라고 하고요. 전기차에서는 최초로 고성능 N 모델이 바로 아이오닉 5N인 거죠. 자, 이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최초의 4륜 구동도 아이오닉 5N에 적용되는 거죠. 자,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저 사실 여러분들께 할 말이 있습니다. 자, EV6 GT가 처음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유튜버분들은 시승했을 때 뭐 반응 좋고 뭐 엄청난 퍼포먼스에 이런 차 없다, 이거 진짜 최고다 라는 정말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지만 제가 진짜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EV6 GT 내가 생각했었던 기대보다 조금 낫다. 퍼포먼스라고 하는 차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차를 단순히 빠르기보다 뭔가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내가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차를 운전하면서 진짜 달리고 있구나 이런 움직임과 전달력을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뭘 하냐, 정말 다른 분들은 다 좋게 얘기하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런 퍼포먼스 그리고 EV6 GT는 뭐예요?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차거든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EV6 GT 왜 삽니까? 근데 정말 내가 달리고 있다는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어서 감성적인 부분을 채우고 싶어서 EV6 GT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수치와 성능만 보고 접근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EV6 GT를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거 빠르기는 하지만 재미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반박을 엄청 하고 싶었지만 제 성향 자체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반박을 한다? 반박시 네 말이 다 맞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거 진짜 퍼포먼스 차 좀이라도 타본 분들이라면 이 전기차 퍼포먼스 모델 아직 좀 멀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어요? 퍼포먼스 차라면 차라리 EV6 GT가 나왔을 때 내가 원했던 감성들과 성능들 그럼 뭘 넣어줘야 되냐 이런 것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아이오닉 5N에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느낌 정말 이 내연기관에서 전달해줄 수 있는 전달력까지 가지고 있냐라는 거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 바로 변속의 충격과 느낌이에요.
8단 DCT, 그러니까 아반떼 N에 들어가 있었던 8단 DCT의 그런 변속 충격과 느낌을 아이오닉 5N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남양연구소 가서 탔었던 RN20 그거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오닉 5N에 들어가는 이 변속 충격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빠른 차만 나오면 안 된다. 운전자와 정말 교감도 하고 전달해주는 이런 전달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변속의 충격, 변속 느낌 자체가 아마 이 아이오닉 5N을 감성적인 느낌까지 좀 전달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진짜 아반떼 N에 들어가 있었던 8단 DCT 변속기와 비슷한 느낌을 줄지는 직접 한번 운전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들어간다는 거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당연히 모터와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속기, 엔진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감성적인 차는 악셀을 밟았을 때 그 터져 나오는 배기음과 그리고 미세하게 떨려서 핸들 끝으로 전달해주는 그 엔진의 그 회전 지혜감, 악셀 끝으로 느껴지는 그 RPM과의 그 교감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매력들이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면서 내가 차와 하나로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닉 5N에는 이런 좀 미세한 엔진의 느낌과 사운드를 또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느낌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긴 합니다. 게다가 인공배기 사운드 이것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반떼 N에 들어가 있었던 인공 사운드까지도 이 아이오닉 5N에 추가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다른 사운드의 테마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요. 10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내부에 8개, 외부에 2개의 사운드를 통해서 이게 어떤 느낌을 구현할 거냐면 그 아반떼 N이죠. 2.0 터보 엔진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팝콘 사운드를 그대로 구현해냈다고 하는데 일단 기대가 되긴 합니다. 변속 충격과 사운드 그리고 배기음까지 전기차의 이 사운드만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어떤 느낌이었냐,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일렉트릭 사운드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뭐 브랜드에서는 야 이건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차의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 일렉트릭 사운드를 집어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차라면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냥 뭐 출퇴근용으로 타는 차들이라든지 뭔가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는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차의 감성을 넣는 게 맞죠. 하지만 이런 감성적인 차는 이런 사운드, 일렉트릭 사운드가 아니라 정말 달리게끔 만드는 정말 그 하나의 그 기름 냄새를 맡아가면서 느낄 수 있었던 정말 퍼포먼스 차들의 그런 사운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정말 저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E 시프트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듀얼 클러치 변속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집어넣은 건데 모터 토크 출력을 제어해가지고 기어 변속을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변속 간의 충격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변속 충격과 변속 느낌을 전달해 준다고 하는 건데요. 요게 운전자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EV,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에 가까운 주행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운전 감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운시프트 했을 때 정말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행하다가 높은 속도에 주행하다가 갑자기 팍 파워풀하게 출력을 내고 싶어 이러면 이 전기차는 악셀 딱 밟으면 모든 출력이 빡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변속 간의 그런 구간, 그러니까 출력이 나누어지지 않거든요. 한 번에 빡 하면 쭉 나가는 일명자 노잼이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은 어때요? 아반떼만 해도 8단 변속이 어때요? 그 1단, 2단, 3단의 그 변속이 될 때 그 구간마다 터져 나오는 힘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현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무게예요. EV6 GT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무거운 하체를 사실 EV6 GT도 많이 감당을 해서 좀 버텨주지만 좀 극한으로 몰았을 때는 하중을 감당을 못해요. 진짜 바보가 된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버텨주질 못하는데요. 아이오닉 5N이 1년이나 뒤늦게 나온 이유가 이런 정말 무거운 하체를 받아줄 수 있는 쟁쟁한 하체, 말도 안 되는 하체를 만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서킷이라고 불리는 뉘르부리크링 서킷에서 1년 동안 엄청난 테스트를 했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완성된 모델이 바로 아이오닉 5N이라고 하는 거죠. N 최초의 전기차, N 최초의 사륜구동, N 최초의 600마력의 고성능을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차가
나올 예정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운동 성능 중에서 진짜 기대되는 것 중에 뒷바퀴 사양에 뒷바퀴 양쪽을 제어하는 디퍼렌셜 대신 클러치를 넣어서 일렉트릭 토크 팩터링 바이 트윈 클러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구간 상황에 맞는 토크 팩터링을 통해서 차 움직임을 제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밀렸을 때 반대로 이게 바퀴가 돌아가서 출력을 내보내서 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동안 전기차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자, 서킷과는 거리가 멀고 펀카로는 그냥 정말 정해진 구간에서 뭐 드래그 레이스나 하고 이 신호 바뀔 때 그냥 3, 2, 1 땡 했을 때 그냥 먼저 가는 쾌감, 요 정도 말도 안 되는 운전 재미밖에 없었는데 아이오닉 5N은 그동안 전기차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운전의 감성과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선 선뜻 시도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봤을 때는 현대가 무슨 그런 기술력이 있어, N이 무슨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 이런 이야기를 하실 텐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뭐 100%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전기차 브랜드에서는 이거 시도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없는 기술들을, 뭐 예를 들어 변속기와 엔진이 없는데 변속기와 엔진의 느낌을 구현해낸다. 그다음에 토크 팩터클이 이 무거운 2톤이 넘어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차를 제어해주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절대 쉽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현대자동차가 한 3년 전에 시도했었던 뭐 전기차 플랫폼 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 뭐 몇 킬로, 게다가 뭐 그냥 충전 속도는 얼마, 여기에 뭐 소재나 이런 고급 만들어 놓고 디자인만 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겨우겨우 따라오잖아요. 근데 현대는 한 단계, 아니 두세 단계 더 넘은,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와 충전 속도는 기본 베이스예요. 그리고 현대는 벌써 이 이상의 주행 가는 거리와 충전 속도까지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이런 퍼포먼스 주행이 가능한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진짜 자동차를 조금 알고 이 전기차를 조금만 알면은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차라는 건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 단계 다른 정말 선구주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기술력, 그러니까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는 차는 아니에요. 이거 팔려봐야 몇 대나 팔릴까요? 별로 많이 안 팔려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기술력을 보여주는 차, 내연기 같은 때는 슈퍼카가 있죠. 아우디도 R8 출시하고 우리 이런 기술력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닛산의 GTR 같은 경우도 우리 닛산은 그냥 무난한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물 고질라를 만들 수 있어 라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오닉 5N이 상징하는 이 상징성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며칠 뒤에 국내 최초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이 주행, 진짜 이런 펀카는 정말 이런 펀카를 많이 타본 사람들이 느낀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재원으로 뭐 그냥 성능으로 뭐가 들어 이게 아니라 많은 차를 타보고 많은 차를 경험하고 이런 퍼포먼스 차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 차의 진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시승기도 기대해 주시고, 달라진 부분들만 좀 보면 일단 비슷합니다. 그냥 이 N이 가지고 있는 색감과 이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뭐 퍼포먼스 블루 컬러에 지금 밑에 보면 이 블랙으로 투톤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반떼 N에도 비슷한 실루엣과 라인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N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과격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살짝 무난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환영해요. 왜냐, EV6 GT를 자꾸 거론해서 살짝 미안하기는 하는데 EV6 GT를 사면 뭔가 외관이 확 달라진다든지 뭔가 다른 느낌을 줘야 되는데 EV6 GT 살 바에는 GT 라인과 너무 디자인이 비슷한 거야. 그러면서도 EV6 GT 라인도 퍼포먼스 출력이 충분합니다. 너무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EV6 GT를 굳이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차라리 EV6 GT가 엄청 운전에 재미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또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지지분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오닉 5N도 뭐 아이오닉 5 N9 요 단계 먼저 나왔으면은 지금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지 못했을 텐데 N9 갖다 버리고 N부터 출시를 하니까 지금 이런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하단에는 뭐 빨간 색깔로 N의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블랙으로 지금 프론트 범퍼, 이 사이드
뒤에 디퓨저, 뒷범퍼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느낌은 차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만들어주고 사이드 스커트나 프론트 립 같은 경우에 빨간 색깔 포인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과 N의 상징성을 훨씬 더 잘 보여줍니다. 저는 뒤에 테일램프 밑에 있는 이 범퍼의 에어덕트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뚫려 있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딱 느낌은 어때요? 이 프론트 범퍼, 전면부의 프론트 범퍼 이 사이드 느낌만 보면 이 아반떼에서 보여줬던 실루엣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거의 패밀리룩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죠. 뭐냐? 바로 휀다가 일반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와일드하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커졌어요. 요거 맞추려고 테스트도 엄청 오래 했다고 합니다. 이 휠하우스에 휠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 불법입니다. 커진 휠과 그리고 이 안쪽에 그 암이라든지 이런 정말 다양한 퍼포먼스를 조절하기 위한 이 많은 부분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거를 또 버텨주기 위해서 휠이나 이런 부분이 좀 커질 텐데 요걸 또 감당하기 위해서 또 와일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휀다 부분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5N을 보게 된다면 와 이거 딱 봐도 틀리네? 와 뭔가 아이오닉 5와 다른 느낌을 준다라는 거를 실제로 느끼실 겁니다. 실내도 달라진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핸들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아이오닉 5는 어때요? 로고가 없는 4점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현대 로고도 아니? 근데 아이오닉 5N은 N에서 최초로 뭐 전기차, 최초로 600마력, 최초로 4륜모tor, 최초의 N이기 때문에 N 로고가 박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나 당당해라는 거를 핸들, 스티어링 휠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핸들 디자인도 훨씬 깔끔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게 원래 아이오닉 5에 뭔가 좀 이슈가 있었어요. 후방에 와이퍼가 없어서 물기 이거 안 닦인다, 안 보인다 했는데 아이오닉 5N에는 후방 와이퍼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동안 이제 고객들이 받아온 피드백들을 다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반떼 N이나 N에 들어가 있었던 퍼포먼스 그런 시스템들, 뭐 아니면은 그 랩타임 재는 초들, 이런 것들 모든 기능들, 새로운 UI까지 다 아이오닉 5N에 추가가 되고요. 거기에 숨겨진 퍼포먼스, 그 무언가가 또 아이오닉 5N에 몇 가지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구독 시스템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그냥 퍼포먼스를 공짜로 넣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게 아마 이 N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거 빠르게 할게요. 센터 콘솔 원래 뭐예요? 유니버셜 아일랜드라 해가지고 막 움직이고만 했잖아요. 이게 막상 사용하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움직이는 폭 자체가 좁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N은 요거를 바꿨습니다. 고정형이에요. 센터 콘솔이 고정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되게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디자인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훨씬 깔끔해진 것 같고요. 페달, 메탈 페달이 들어가고 이 메탈 페달 자세히 보면 어떤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픽셀 라이트가 또 추가되어 있죠. 이런 작은 감성의 포인트들도 놓치지 않고 집어넣은 거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핸들 스티어링 위쪽에 보면은 N 모드와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제 셋업, 그러니까 주행 성능까지도 이 모드를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어 이런 사이드 쪽에 보면 N 로고와 라이트 픽셀의 조합이 딱 같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상징성 있죠. 전기차의 라이트 픽셀과 N 로고가 한 번에 들어가 있다. 요게 또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이죠. N이라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N 퍼포먼스 파츠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카본 파츠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아반떼 N 보면 어때요?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스포일러 윙, 그 다음에 프론트 립, 핸들도 알칸트라 뭐 로고, 알칸트라 뭐 기어봉 되게 많잖아요. 이런 퍼포먼스 파츠가 아이오닉 5N에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스포일러 윙입니다. 얼마나 커질까? 이런 것들도 기대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아이오닉 5N 스포일러도 리어 스포일러도 이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와일드해지고 카본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 미러 디자인도 조금 바뀔 것 같고요. 여기서 보니까 휀다의 그 에어덕트 뒤쪽에 뒷바퀴 쪽 에어덕트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뒷 범퍼의 에어덕트까지 같이 뚫려 있는 거죠. 요거는 실물로 봐야 되겠지만 과격해졌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뒷범퍼 이제 하단에는 블랙 하이글시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픽셀 라이트가 또 추가가 된 것 같고요. 벌써부터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께 아이오닉 5의 실물과 영상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아이오닉 5N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요거 실물로 국내 최초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진짜 전기차에는 펀카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우파로서 과연 이 아이오닉 5N은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지 진짜 그냥 8단 변속기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웅웅웅 이거 하면은 그냥 죽여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토크 팩토링 했는데 갑자기 잡아주는 것 같으면서도 무게 때문에 밀린다 이러면 또 개망이고요. 사운드 만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는 분명히 저속에서 뭔가 2단에서 끝까지 RPM 밀어주는 이런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개 뜬금없이 막 6단의 고 RPM 소리 나오면은 그것도 환장 언밸런스한 느낌. 제가 실제로 타고 아이오닉 5N 살만한지 정말 괜찮은지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